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에서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안심하고 이용하는 미니 창고 다락을 운영하는 셀프 스토리지 기업 세컨신드롬의 홍우태 대표를 만나봅니다. 이어서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을 이번 주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최대 8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8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도입되는데요. 매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을 줄여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장 수입이 적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산정 때 손해를 보는 청년층들을 위해 대출 심사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3분기 중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 젊은 층의 주택 매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다만 지난해 과열됐던 패닉 바잉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고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집값 고점 인식이 확산하며 쉽사리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진 상황에서 2030 수요가 얼마나 유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우유 가격을 결정짓기 위해 매년 6월부터 진행하던 원유 가격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독 협상이 늦어지는 이유는 유업계 측이 가격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어서인데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우유를 찾는 고객들은 줄어들고 채식과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대체 우유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우유 상품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업계는 원유 소비는 줄어들고 있지만 소비량은 고려하지 않는 원유 가격 연동제가 산업의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업계의 이러한 이유 있는 뒷짐에 올해 원유 가격 협상이 장기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처한 어촌.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20여 년 뒤에는 어촌의 80%가 소멸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어촌에서도 일자리를 확대하고 생활에 편리한 환경도 갖춰 정주 인구를 늘려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한 어민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촌의 자연 환경과 문화를 활용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현재 전국 121곳, 마을에서 연간 100만 명을 맞이하며 어촌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어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같은 체험 활동도 유지될 수 없는데요. 이에 정부는 도시민의 귀여를 돕기 위한 수산학교를 세우고 어민들의 어촌계 문을 넓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생활 인프라 개선에 중점을 뒀던 어촌 뉴딜 300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활력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요. 청년에게 어선을 빌려주고 어업 면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어촌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어촌 살리기 프로젝트로 어가 인구를 유지하고 5년 내 어가 소득을 6,500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컨신드롬 대표 홍우태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가정 내 공간을 쾌적하게 사용하거나 취미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IoT 기술을 적용한 셀프 스토리지 운영으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있다. 24시간 원격 관제는 물론 계절에 따른 온습도 관리까지 무인으로 가능한 미니 창고 다락의 운영사 세컨신드롬. 이들은 공간과 물류 기술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보관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쉽고 빠르게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셀프 스토리지 사업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스타트업 세컨신드롬의 홍우태 대표를 만나본다. 네, 저희는 어디서든 쾌적한 주거 생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의식주 중에서 그 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고민하다가 미니 창고 다락이라는 인프라 서비스를 만들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네. 다락이라는 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듯이 그 집에서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던 공간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뭔가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바꾸거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에 좀 착안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생활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뭔가 집을 더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현상을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공급하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그런 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붙였다가 뗐다가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보자. 그리고 그 공간이 침실이나 부엌은 아닐 것 같았고요. 뭔가 집에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건의 이동과 보관을 책임지는 그러한 서비스로서 다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락 크라우드 상품은 이제 투자 상품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에 만약에 내가 제2의 소득을 가지고 싶다, 나는 두 번째 월급을 가지고 싶다, 또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싶다, 혹은 이제 내 노후를 위해서 마치 연금과 같은 그런 투자 상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이제 투자 자산들을 보면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나 이런 상품들이 굉장히 시황에 따라서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다락의 서비스는 성장하는 시장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러한 어떤 성장하는 서비스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보다는 현금 흐름에 타겟팅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런 어떤 주식이나 채권, 시황과 무관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애초에 타겟팅했던 문제가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창고 사업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의식주 중에서 주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포커스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국가 인프라 시설로 발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락이라고 하는 보관 공간이 늘어나고 또 물건을 집에서 다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들의 주거 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점에서 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창고라는 네이밍을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다락에 오셔서 창고 같지는 않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IoT 기술과 같이 최첨단 무인 운영 솔루션들이 다락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원이 확인된 개인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굉장히 보안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도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개인들의 보관품은 사실은 그 사람의 소중한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라는 생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 비중이 좀 높아요. 저희도 1인 가구 고객 비중이 한 40%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대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 30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은 30대에 가장 그 라이프 사이클 상의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거에 대한 고민이 많을수록 다락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뭐 거의 유사하고, 또한 주거 형태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파트나 빌라 이렇게 여러 가지 주거 형태에 거주하시면서 다락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나 창고 써야지 하고 왔다가 사실은 창고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카페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잘 정돈된 사무실 느낌도 나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집만 보관하러 오셨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 라운지에서 책도 보시고,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은 시원하게 에어컨 바람도 좀 쐬다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물건 보관하는 거 외에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창고이지만 창고 같지 않은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평균 1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요. 내가 1년 동안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교체해 가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용이 종료가 됐을 때 나는 좀 더 쓰고 싶다라는 분들이 절반 정도 계셔서, 결국은 서비스 만족이 전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장기 이용 기간을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는 창업자이지만 이 창고라든지 뭐 공유 창고 개념에 대해서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주목했던 거는 한국에서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계속해서 상승한다라는 사실이었고, 그 주거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어떤 주택 공급이 전제가 되어야 하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좀 착안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마치 물건처럼 아웃소싱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들의 주거 생활이 좀 더 유연하고 편리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다락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러한 아웃소싱 할 수 있는 공간, 혹은 해외에서 부르는 셀프 스토리지, 이러한 인더스트리 자체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새로 생겨나기 시작하는 사업이고 또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저희는 하나하나 서비스를 출시하고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조심스러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잘 쓸 수 있고 우리나라에 이 서비스가 잘 정착될 수 있을까, 이 점에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사명감이에요. 이제 한국에서 이 산업을 리딩하고 만들어가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사명감이 없이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다락은 더욱더 많아지고 이 산업은 커지겠지만 저희는 계속 사명감을 가지고 같이 이 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서비스의 어떤 퀄리티 또는 서비스의 이용자 경험을 계속 균일하게 가져가고 이걸 계속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공간을 분할해서 서비스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저희는 더 이상의 진화나 진보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지속하면 되는 건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우리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키고 확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삶 속에서 다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주거 생활이 더 편리해져서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의 미션이죠. 어디서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될 때까지 저희는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40%가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1인 가구들은 사실 주거를 크게 가져갈 수도 없고
또한 한 곳에 고정적으로 살아가기도 좀 힘든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주거 생활 자체가 이사도 많이 다녀야 되고 또 주거의 면적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취미 생활도 굉장히 다양화돼 가지고 취미를 위해서도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공간을 이렇게 소싱해서 쓸 수 있다 그러면 1인 가구들의 삶도 많이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상 1인 가구들은 뭐 결혼이나 육아나 독립이나 이사와 같은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락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한국에 이런 다락과 같은 시설과 서비스가 대중화되는 날까지 계속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락이라고 하는 공간이 사실 공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갑니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AI 솔루션 같은 것들인데 저희는 이런 기술을 더욱 많이 활용해서 결국은 초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공간을 활용하지만 사실 공간에 종속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없이도 또는 내가 원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 그리고 이 초공간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겠다. 라이프 컴퍼니. 그래서 합치면 하이퍼스페이스 라이프 컴퍼니를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꿈입니다. 네, 어디서든 쾌적한 주거 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다락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